안녕하세요. 저는 53살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삶이 여유롭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았고,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자고 서로를 다독이던 평범한 부부였어요.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 모였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갈 일이 생겼고, 그렇게 늘 제자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우리 얼굴도 알아보셨고 말도 알아들으셨어요. 하지만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의식은 분명하지만 혼자 생활은 어렵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며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두 아들 중 장남이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차례가 됐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현실적인 계산도 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결국 남편보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가정 전체로 보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시댁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간병을 맡기로 했어요.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계셨어요. 제가 몸을 닦아드릴 때면 아버님은 늘 눈을 감으셨어요. 미안해 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제 하루는 아버님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잠을 자다가도 작은 신음소리에 깨야 했고,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달아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그 손을 놓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어요. 장례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말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희와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동안 큰 마찰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1년만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1년은 금세 지나갔고, 1년이 2년, 그리고 5년, 10년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우울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복지관 노래교실에도 다니시고 계절마다 나들이도 다니셨어요. 봄에는 꽃을 보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은 산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온천을 하러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잘 지내신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 명절과 제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 몫이 됐어요.
저보다 4살 어린 동서는 살가운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느라 늘 바쁘다고 했죠. 명절마다 제가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하고 상을 차릴 쯤이면 그제야 도착해 거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저도 맞벌이를 했던 사람이었기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노래교실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뇌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여러 차례 큰 수술을 하셨고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편마비가 와 몸 한쪽이 불편해졌어요. 말과 행동도 많이 느려졌지요. 무엇보다 성격이 달라지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셨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늦었냐, 왜 이것도 못하느냐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아버님에 이어 어머님 병간호까지 제가 맡게 됐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말없이 도와줬고 제 곁을 지켜줬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밤새 어머님 수발을 들다 졸음운전을 한 거였어요. 중앙선을 넘는 사고였고 합의금은 우리 몫이었어요. 돈이 없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사정해야 했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고 이후 우리 부부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당장 손에 쥔 돈은 없었고 우리는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한숨을 쉬었고 제가 잠이 들면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어머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죠.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 웃음이 사라진 것도 서로 말수가 줄어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쯤 동선애가 갑자기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넘겼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땅이 하나 있었고 재개발로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요. 자식도 몰랐던 사실을 동서가 집요하게 캐내 알아냈고 동서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어머님은 땅을 팔아 동생네에게 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합의금 때문에 사정하며 다니던 그 시간에 어머님은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자기가 장남이라서 결국 저만 희생시킨 것 같다고요. 어머님을 모신 것도 간병을 맡긴 것도 모두 제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책임이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나지막히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동생네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요. 며칠 뒤 모두 모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동서가 말했죠. 우리는 못 모신다고요. 맞벌이라 사람이 집에 없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차다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어요. 형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동안도 잘하셨고 어머니도 형님이 더 편하잖아요. 그 말을 어머님은 바로 옆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나는 너희 집에 가면 짐이 되는 거냐고요. 동서는 눈을 피한 채 말했어요. 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만 꼭 쥐고 한참을 그러고 계셨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제 방 앞에 서 계셨어요. 문을 열자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셨죠. 가지 말게 해달라고. 동생네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나는 너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저도 사람이라고. 버틸 힘이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어머님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지를 내려놓은 순간 비로소 제 삶이 다시 제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도요.